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서울의 빌딩 거래는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2020년부터 22년 7월까지 금리입니다. 파란색은 기준금리인데 2020년 5월부터 0.5% 수준입니다. 이러던 것이 21년 8월을 기준으로 0.75%가 되고 22년 7월을 기준으로 2.25%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평균도 2.7% 수준에서 3.9%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전액을 내 돈 주고 사지는 않으니까 물건의 담보력과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매수세가 확실히 줄어들겠죠. 21년 대비 22년은 어떨까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전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33% 거래량이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를 제외하고 서울 전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비율로 건수가 줄어든 구는 구로구가 61%, 도봉구, 강동구, 노원구 순입니다. 주요 지역을 보면 강남구가 35%, 마포구 50%, 서초구 30%, 성동구가 7% 거래량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덜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많이 빠졌을까요? 최근 3년간 강남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2020년에는 평당 9,222만원, 2021년에는 평당 1.19억 원, 2022년에는 평당 1.45억 원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21년에는 162건 거래되었는데 22년 상반기까지는 70건 거래되어서 지난해에 비해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평당 가격은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거래되고 있네요. 최근 3년간 마포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2020년에는 평당 5,861만원, 2021년에는 평당 6,943만원, 2020년에는 평당 7,332만원에서 거래되었네요. 21년에는 216건 거래되었는데 22년 상반기까지는 67건 거래되어서 지난해에 비해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성동구 준공업지역을 보면 2020년에는 평당 7,483만원, 2021년에는 평당 9,215만원, 2022년에는 평당 1.23억 원에서 거래되었네요. 21년에는 68건 거래되었는데 22년 상반기까지는 37건 거래되어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건수가 늘어난 모습이네요. 지금은 성동구가 핫한 것 같아요. 21년 대비 22년 상반기에 서울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는 금천구 제외하고 전 지역의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격적인 하락이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21년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진 지역들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건수는 21년 대비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기보다 오히려 올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매수세가 확실히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 130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200억 원 부동산 매입을 위해 70억 대출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매수세는 더 주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 금리 인상 시기의 상업용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대출금리가 8%대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기준금리는 3.75%에서 5.25%까지 올라갔고 대출 평균은 5.79%에서 7.7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금리가 저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수적으로 저렇게까지 올라갔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7년 기준으로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강남구가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중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순서네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구에 저도 놀랐어요. 관악구, 노원구라니. 물론 노원구는 2007년 반짝이고 다시 평균 수준으로 갑니다. 2007년 대비 2008년은 전반적으로 약 14% 정도 거래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의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죠. 물론 늘어난 구들도 있어요. 그럼 거래 건수가 줄어든 구들은 가격도 많이 빠졌을까요? 거래 건수가 줄어든 구 중에서 가격까지 빠진 구는 6개 구이고 나머지 구는 다 올랐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오른 지역인데 대부분이 올랐죠. 강남 지역만 한번 볼게요. 2006년에는 2008년 강남구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2006년에는 평당 3,039만원, 2007년에는 평당 3,929만원, 2008년에는 평당 3,717만원에서 거래되었네요. 07년도에 비해 08년도의 가격이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란색 그래프의 화살표를 보면 평당 4,700만원까지 하던 부동산이 노란색 그래프 화살표 08년도에는 3,100만원까지 떨어져 거래가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 지역을 보면 2006년에는 평당 7,863만원, 2007년에는 평당 7,894만원, 2008년에는 평당 1.18억 원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이건 뭐 금리가 올라도 내가 필요하면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도에 표시한 것을 보면 평당 1.5억 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강남의 일반 상업 지역이 평당 3억 원 수준인 것을 보면 10년이 조금 지나서 2배가 되었으니 그 중간 기간에는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2006년부터 2008년의 금리 상승기에 거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평균적인 가격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금리가 인상되면 매수 심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해지고 금리를 감당하는 임대료 상승 지역이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금리가 08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22년은 매매 가격 수준에서 급격하게 가격이 빠져서 거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가격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하게 빠지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수 심리는 줄어들었으니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은 조금 더 관망하는 모드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및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문의는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